여기서 보이는 이 하얗게 색깔이 변한 부분이 급성기 뇌경색이 와서 뇌 손상을 받은 부위입니다. 언어 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됐다. 그런데 두 번째 뇌졸중이 왔을 때는 주로 팔과 다리에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손상됐다. 처음 뇌경색이 생겼을 때는 말을 약간 하지 못하는 정도,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는 오른쪽 마비까지 심하게 오는 뇌경색이 생긴 자리가 처음과 달리 마비를 좀 더 일으키는 곳이었기 때문에 마비가 현저하게 드러난 그런 뇌경색으로 두 번째 오셨습니다. 요즘 김명배 씨가 가장 힘을 쏟는 것은 굳어버린 팔과 다리의 재활 치료다. 뇌졸중으로 생긴 언어 장애를 회복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하지만 마비된 그의 팔과 다리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 가족들이 굉장히 환자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아내분이 직장에 다니시거든요. 지금 직장에 갔다 오시면은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아픈 곳 주물러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 팔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두 번째 집에 왔을 때도. 근데 지금은 이게 내려오거든요, 이만큼. 재활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신경의 회복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주로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이를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굳어버린 몸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재활치료가 쉽지만은 않다. 그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뇌졸중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김명배 씨의 중대뇌동맥을 찍은 영상이다. 왼쪽 혈관이 막혀 보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원인으로 의심되는 것이 경동맥 협착. 혈관의 40~50%가 막힌 것으로 추정된다. 오른쪽 경동맥의 경우는 그 내경이 적절히 유지되면서 점차 가늘어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좌측의 경우에는 그 중간이 갑자기 잘록해지는 이런 파먹은 듯한 협착 소견을 관찰할 수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경동맥의 협착이 이 환자에 있어서 뇌경색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뇌경색에 경동맥 협착이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경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플라크가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는 경동맥 협착이 온다. 이때 플라크의 일부인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으면 뇌조직이 괴사되는데 이것이 뇌경색이다. 경동맥 협착은 그 자체의 협착이 너무 심해서 그 머리로 가는 혈류를 완전히 막는 것도 당연히 큰 장애를 일으키겠지만, 경동맥 협착이 되면서 경동맥 벽에 찌꺼기들이 불규칙하게 달라붙어 있으면서 그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면 더 원위부의 혈관을 틀어막는 뇌경색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동맥 협착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동맥 협착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 년 전 왼쪽 눈에 계속되는 통증 때문에 안과를 찾았다는 정무송 씨. 그런데 병원을 찾았을 당시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갑자기 온 거죠. 눈이 갑자기 막 쑤시고 그래요. 근데 그게 계속 쑤시면 사람이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괜찮았다가 또 쑤셨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니까 왼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중풍이 온 거야, 눈에. 안에서 핏줄이 터졌는데 그게 눈으로 와가지고 시신경을 이제 건드려가지고 왼쪽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왼쪽 눈은 빛조차 감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사실상 실명 진단을 받았다.